안녕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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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나요? 네네, 네.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래요. 네. 시간이 돼서 네, 가 중간에 있으니까 혹시 그 강의 들으시면서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볼 질문 같은 거 채팅창에 미리 써놓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러면 오늘도 통증에 관련해서 우리 조기석 박사님께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네. 네, 지금 6번째군요. 저희가 네. 사실은 이제 근골격계 질환의 이해와 운동에 대해서 두 번 6강하고 7강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어르신들이 저번 5강에서 말한 그 만성질환 관리와 치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만나면 가장 많이 불편해하시는 것이 통증이잖아요. 그래서 이 통증에 관련돼서 좀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주시면 어르신들도 좋아하고 또 많이 회복이 되는 과정도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나눠서 해야 되는데 만나지 못하니까 오늘 6강은 이론을 7강까지 다 이론을 하고 7강에서는 실제 실습을 하려고 하는데 오늘 보니까 코로나 4단계가 2주간 또 연기가 됐어요. 연기됐어요. 네. 그래서 다음 주에 7강 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만나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7강, 8강이 마찬가지로 8강도 그 건강 체조라서 이것도 어려울 것 같아서 7강, 8강 다음 주부터는 좀 연기를 해서 안정화될 때까지 좀 기다려 보는 게 어떨까 합니다. 네. 네, 그러면 제가 네. 오늘 할 것은 네. 저번에 말했던 거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건강한 노년을 위해 필수 조건, 만성 질병 관리와 예방으로 합병증이 안 되게 예방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신체, 근력을 유지하고 정신, 치매가 안 들게 기능을 유지하는 거, 그다음에 적극적인 사회활동 이 세 가지를 잘 하면 건강한 노년을 지낼 수 있다라고 의학계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두려워하는 게 암, 치매, 심혈관 질환이었지만 암은 나이 들수록 유병률이 작아지고 있어서 실제 중요한 것은 심혈관 질환이라고 말씀드렸고 심혈관 질환의 가장 중요한 것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걸 관리하기 위해서 운동이나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말씀드렸죠. 또 치매 이야기도 했었고 그래서 9가지 생활 수치 그 다음에 저희 의료복지사회협동조합에서 말한 여러 가지 건강수치 10가지를 설명드렸습니다. 오늘은 통증 이야기를 좀 이제 하려고 그래요. 오늘은 이론 강의라서 통증은 뭐 다 아시다시피 문제가 있다라는 걸 자기 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뇌에 알려주는 거죠. 뭔가 이렇게 자극이 있거나 상처가 나거나 아니면 염증이 있거나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알려주는 작업을 하는 것이 통증인 겁니다. 이상이 있다는 시그널이죠. 근데 문제는 이것이 젊었을 때처럼 뭐가 이렇게 급격하게 급성으로 생기는 통증은 뭐 시그널이라고 볼 수 있지만 문제는 이것이 만성적인 통증이 생기는 겁니다. 만성적인 통증이 생기면 어르신들이 계속 아파요. 365일 그것이 1, 2년도 아니고 10년, 20년을 계속 아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그 통증이 어떠한 주사나 약으로도 좋아지지가 않고 수술할 수도 없고 수술하면 또 재발하고 막 그런 상황이 되면은 얼마나 그 고통으로부터 실제로 감정적인 우울증과 불쾌한 상태가 계속 유지되고 산다는 것이죠. 그런 감정적인 그 불쾌한 상태가 결국 우울증을 만들 수도 있고 그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합병증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그 급성 통증은
그냥 통각 수용체, 신경 끝에서 느껴지는 이 통각이 쭉 말초신경계를 전달하고 중추신경계를 전달하고 대뇌로 가는 과정을 갖게 되는 것이 급성 통증인데, 만성 통증이라고 하는 것은 중간에서 발생을 해요. 말초신경 아니면 중추신경에서 발생을 해요. 실제 자극이 없는데도 통증이 생긴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노인들의 통증을 보면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치료가 아예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은 치료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수준이 있지 않습니까? 뭐 이것이 완치하는 것도 있고, 하지만 통증을 좀 너무 심한 통증을 줄일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데, 그냥 모든 게 안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모든 게 안 되는 건 아니고, 완치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조금은 좋아지게 호전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 이 근골격계 통증의 특성이죠. 그래서 생활 습관과 자세 교정을 하면은 통증이 좋아집니다. 이게 완벽하게 좋아지진 않지만 그래도 참을 정도로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그렇게 하다가 생활 습관 교정을 하다가 정 필요하다면, 염증이 심하다면 약물 치료나 뭔가 다른 치료를 받으면 되는 건데, 이것이 이제 일반적인 작은 통증을 아예 무시하고 치료가 안 된다고 생각하고 거기에다가 포기해버리면서 의사 진료까지 안 받겠는 분들이 꽤 많으시니까 더 악화시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잠도 못 자고 기진맥진하고 계속 누군가에게 의존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통증이 계속 가니까 식욕도 떨어지고 우울감이 생기고 외출을 두려워하고, 그러다가 낙상 생기고 뭐 이런 관리 과정이 되는 것이 노인 통증의 그 특징이죠. 그래서 어저께 저번 시간에 그 만성질환 관리를 하면서 합병증 관리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건 역시도 노인 통증 관리가 안 될 경우에 이 통증 때문에 삶을 포기하고 싶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하고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다라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이 통증에 생기는 원인은 저희가 봤을 때 우리가 흔히 통증을 한다면 어디 부딪히거나 찢어지거나 염증이 있거나 그랬을 때 통증이 오는 거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만나려고 하는 어르신들의 통증은 찢어지거나 부딪히거나 뭐 염증이 생겨서 통증이 있는 경우가 아닙니다. 어르신들이 생기는 통증은 원인이 달라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급성 통증과 다르다는 거죠. 그러게 주로 어떤 원인인지를 보면 주로 이런 겁니다. 통증이라는 것이 이제 결국 신경을 자극해서 이 신경이 이제 머리나 중추도에서 뇌로 가는데, 신경을 자극하는 뭔가 유해 물질이 있는 거예요. 유해 물질. 그 유해 물질이 젖산과 산화 스트레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런 유해 물질들이 신경을 직접 자극을 해요. 그러면 이런 젖산과 산화 스트레스가 왜 생기냐? 라고 봤을 때 그 근육으로 지나가는 혈관이 눌리는 거예요. 근육이 굳어가면서 근육이 딱딱해지면서 그 혈관을 누르게 되니까 혈관을 통과해야 되는 산소가 에너지가 통과가 안 되니까 그 밑에 있는 그 주변의 조직에서 젖산과 산화 스트레스가 막 나오게 되고, 그것이 신경을 자극하는데, 그러면 이 근육이 왜 혈관을 수축할까? 그것은 이 첫 번째 이유인 겁니다. 근육의 긴장과 수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르신들의 통증의 원인은 물론 처음에는 디스크가 신경을 눌러가지고 오는 통증은 디스크로 인해 생긴 거죠. 그 신경이 직접적으로 눌려가지고. 하지만 가령 뭐 뼈가 부러져가지고 그 압박 골절이 있어서 척추 골절이 있어가지고 통증이 심하게 와요. 그렇게 오는 것은 다 이해하죠. 그런 거에서 이해하는데, 그런 상황이 지나서 그것이 압박골절이 있으면 6개월 정도의 통증이 지속된다고 그래요. 6개월. 그러면은 이 압박골절이 있고 난 다음에 1년, 길게는 뭐 2년, 3년까지도 계속 아파요. 그거 갖다가 아프니까 움직이지도 않고 웅크리고 있으면 그 상태에서 근육이 또 굳어.
그 뼈 주변에 근육이 굳는 거죠. 긴장과 수축이 계속 유지되는 겁니다. 그 유지되면 그 주변에 또 이제 이런 근육 내 혈관이 수축하게 되고 그걸 유해 물질이 나오게 되고 그 유해 물질이 신경을 자극하다 보니까 통증이 지속적으로 생기는 것이죠. 어르신들의 통증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뭔가 이렇게 압박골절이나 신경이 눌리거나 염증이 있으면 저희들이 관리 못합니다. 그런 분들은 병원을 가야 되죠. 병원을 가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전혀 이런 뭔가 그 원인이 될 만한 게 없는, 이미 다 해결됐어. 골절이 있다 하더라도 다 나았고 디스크가 옛날에 눌렸었는데 지금은 신경이 안 눌리고 있고, 그런 분들은 다른 원인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이런 기전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통증 유발 기전이 근육과 긴장과 수축이라고 했다면 어르신들의 통증을 물론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하지만 그 통증의 많은 부분을 근육을 풀어주면, 근육에 긴장된 근육을 풀어주고 수축한 걸 막 마사지에 풀어주거나 이거 갖다가 스트레칭을 하거나 하면 이 혈관 수축이 줄어들고 신경 자극하는 게 줄어지면서 좋아질 수 있다라는 게 그 이론적 배경인 겁니다. 실제 그런지는 이제 여러분한테 오늘이나 다음번에 알려준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르신들하고 직접 마사지와 스트레칭을 해보시면 알 거예요. 좋아지는지 안 좋아지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 통증을 대하는 기본적인 것은 눈으로 보고 말로만 듣는 게 아니라 손으로 눌러봐야 되는 거예요. 손으로. 그러니까 이분이 어깨가 아프다고 했는데 정말 어깨 관절의 문제인지 어깨 주변 근육의 문제인지 아니면 다른 데 신경의 문제인지를 눌러봐야만이 안다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실습을 통해서 배울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마사지, 저희가 이제 그래서 아까 근육의 문제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통증을 관리하는 세 가지 방법이 마사지, 스트레칭, 근력 운동인데 이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 중에 마사지의 효과는 아까 말한 것처럼 근육을 풀어주는 거죠. 그러면서 피로물질, 젖산도 배출하게 되고 또 뭐 심리적 안정 효과도 주게 되고 근육 자체를 마사지 해가지고 풀어주게 되고, 그리고 혈액순환도 좋아지게 하고, 그러면서 피로물질도 혈액순환을 통해서 많이 배출되게 하는 것이죠. 그런 효과가 있다는 것이 마사지인 겁니다. 제가 뭐 마사지를 전문적으로 한 사람은 아니지만 저는 마사지를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면, 먼저 아까 통증이 있다 그러면 통증 있는 부위를 만져보라고 그랬죠. 만져봐가지고 그 부분이 유난히 아파한 부위를 갖다가 지그시 눌러주는 겁니다. 지그시. 누를 때 한 적어도 15초에서 20초를 지그시 눌러줘요. 근데 우리 몸의 근육은 겉에 있고 한 많게는 뭐 몇 겹까지, 5겹까지 근육이 있어가지고 이 근육이, 겉에 근육이 문제될 수도 있지만 안쪽 근육이 문제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안쪽 근육이 문제된 것을 마사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쎄 지그시 한참을 눌러야지 안쪽에 근육이 손에 닿는 겁니다. 그래서 마사지를 할 때는 지그시, 갑자기 꽉 누르면 아파서 오히려 경직되지만 천천히 눌러서 지그시 끝까지 안쪽까지 들어가게 해서 15초에서 20초를 유지하는 게 원칙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려고 하는 신경, 통증을 느끼는 신경이죠. 통증을 느끼는 신경이 이제 크게는 중추, 뇌, 척수가 중추죠. 그 다음에 말초, 뇌에서 나오는 12개의 신경, 척수에서 나오는 31개의 신경이 이제 말초신경입니다. 이 말초신경 중에서도 뭐 자율신경이라고 그래서 내장, 뭐 심장 이런 데 관련된 것이 자율신경이고, 그 다음에 체성신경,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제 움직이게 하는 것이 손발, 그런 것이 이제 감각신경이 우리가 말하는 그 통증을 느끼는 것이 감각신경이고, 운동신경을 운동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감각신경인 거죠. 이 감각신경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을 잘 유심히 봐야 될 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 여기 C라고 써 있는 것이 C 2, 3, 4, 5, 6, 7, 8라고 되어 있는 것이 경추에서 나오는 신경이에요. 감각신경인 거죠. 그 다음에 흉추 1번부터 12번까지, 요추 1번부터 또 5번까지, 그 다음에 또 빨간 것이 미추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머리, 두피로 가는 신경은 다 어디서 옵니까? 경추에서 올라오고 있어요. 경추. 두피에 가는 신경이 머리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밑에서 올라온다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경추, 목 디스크가 있다면 신경이 눌린다면 그 신경이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되기 때문에 엄지손가락, 가운데 손가락, 새끼손가락, 그 다음에 팔의 바깥쪽 안쪽이 느껴지는 신경이 다 다릅니다. 결국 무슨 말이냐면 이 경추에 디스크가 있다면 손바닥 전체가 저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손바닥 전체가 저리면 대개는 다른 원인, 경추 디스크가 대개는 하나나 아니 2개 정도 눌리는데 이것이 전체가 다 눌릴 수가 없기 때문에 한쪽만 저려요. 한쪽만. 근데 이게 다 저린다. 그러면 여기 어디선가 문제 있다고 생각하는 게 더 빠른 거죠. 그래서 디스크가 있다. 내가 손이 저려서 디스크가 있다라고 걱정을 한다면 그걸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 바깥쪽이 저린지 안쪽이 저린지 바깥쪽이 저린지를 물어봐서 다 저린다. 그 디스크가 아닐 가능성이 많은 겁니다. 디스크는 한쪽으로만 저리게 와요. 엄지손가락 쪽, 새끼손가락 쪽 이렇게 저림 증상이 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뒤에 보시죠. 앞쪽은 요추예요. 요추. 요추라는 게 흔히 우리가 디스크가 있는 요추잖아요. 그러면 요추에 디스크가 있으면 어디가 통증이 있겠어요? 허벅지 앞쪽입니까? 뒤쪽입니까? 허벅지 앞쪽인 거예요. 요추의 디스크는. 요추에 신경이 누르는 허벅지 앞쪽. 그 다음에 미추, 꼬리뼈, 골반에 문제 있는 것이 뒷뼈, 이 허벅지 뒤쪽이 엉덩이 뒤쪽, 허벅지 뒤쪽. 허벅지 뒤쪽이 땡기고 막 무겁다고 한다는 것들은 그 척추 디스크가 아니라 더 아래쪽 미추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골반에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체성신경을 잘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씩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두통을 이야기를 할 때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두통 있다고 하면 걱정하잖아요. 이게 뇌 안에 뭐 출혈이 있거나 아니면 뭐 종양이 있거나 아니면 염증이 있거나 그럴 거라고 걱정을 하는 것이 그것 때문에 이제 내가 머리가 자꾸 아프면 가서 MRI를 찍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뇌 안에 머리 안쪽에 뇌에 염증이 있거나 종양이 있거나 출혈이 있으면 그냥 단지 머리만 아플 것 같으세요? 단지 머리만 아프지 않습니다. 이렇게 머리가 아프신 분들은 2차적인 동반되는 신경 증상이 있어요. 가령 뭔가 이렇게 신경이 눌리기 때문에 한쪽 발이 마비되거나 아니면 말하는 게 어둔하거나 눈이 안 보이거나 아니면 걷는 게 불편하거나 그런 신경학적인 증상도 동반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렇게 뇌 안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출혈이 있거나 염증이 있거나 종양이 있으면 그 두통이 저절로 좋아질까요? 저절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통이 자꾸 반복되고 그리고 그냥 신경학적 증상 없이 두통만 있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90%라고 하지만 사실은 더 많은 사람들이 거의 99%까지 긴장성 두통인 거예요. 긴장성 두통. 뇌 안이 아니라 뇌 바깥쪽, 뼈 바깥쪽에 이 두피의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했죠. 이 두피는 어디서 신경이 올라온다고요?
목에서 올라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거 갖다가 이제 뭐 1차성 두통이라고 말을 하고 원인이 있는 걸 2차성 두통이라고 말하는데, 이 2차성 두통은 두통 이외에도 뭐 여러 가지 시력 장애, 보행 장애, 의식 장애, 뭔가 운동 장애, 뭐 의식 소실, 행동 이상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고, 뭔가 이렇게 일상적인 생활에 문제가 있어요. 그런 것이 그래서 그런 원인이 된 게 되게 뇌경색 아니면 뇌출혈인 거죠.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만나는 어르신이 이분이 두통이 그런 신경학적 증상도 있는 것 같고 좀 애사롭지가 않고 너무 통증이 심하고 지속돼. 그러면 이 검사를 해보는 게 좋습니다. 이걸 해보면 이 사람이 뇌 안에 문제가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첫 번째, 이 하면은 양쪽에 양쪽에 뭐 입술꼬리가 양쪽 다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안 올라가는 겁니다. 한쪽이 안 올라가, 마비되면. 이 했을 때. 두 번째, 양쪽 팔을 들어보라고 하면 똑같은 위치로 이렇게 들어야 되는데 이걸 이렇게 떨어뜨려요. 힘이 약해지는 거죠. 그리고 말을 해보라고 하는 거죠. 간장, 공장, 공장장. 그렇게 해보라면 말을 못합니다. 그러한 신경학적 증상이 있으면 빨리 모시고 가야 되겠죠. 뇌출혈이나 뇌경색이 의심되니까. 그렇지 않은 것들은 다 말했지만 긴장성 두통, 특별한 원인도 없는 2차성 두통입니다. 1차성 두통.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 경추에서 신경이 나와가지고 목 뒤를 통해서 두피로 올라가요. 그래서 실제 여기가 아픈 것처럼 느끼지만 이 통증이 이 신경이 지나가는 자리에 있는 근육, 목 뒤의 근육이 꽉 좁혀갖고 신경을 잡아 당기고 이 주변에 유해 물질을 만들어내니까 그것 때문에 이쪽에 통증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부분을 마사지 하는데 이것은 다음에 실습할 때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여기는 이제 귀 뒤쪽 안쪽을 마사지 하는 거, 그 다음에 흉쇄 유돌근이 문제 있을 경우, 여기가 이렇게 굳었을 경우에 이 앞에 전두통이 있고 측두통이 여기가 아파. 이렇게 여기가 아픈 겁니다. 이 부분이 있을 때 흉쇄 유돌근이 문제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안면신경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마로 가고 눈으로 가고 코로 가고 입술로 가고 턱으로 가는데 이 가는 것 중에 이쪽 저작근이 경직되거나 이 관절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눈으로 가는 신경이 자극돼 가지고 눈떨림이 막 심하게 오는 분들이 있어요. 눈떨림이 여러분들 뭐 마그네슘 부족에서도 온다고 하지만 또 어떤 분이 주로 오냐면 긴장한 사람, 뭔가 신경하고 뭔가 힘든 일을 했을 때 자기도 모르게 힘이 들어가는 데가 저작근인데 이 저작근에 힘을 들이면서 이 주변에 신경을 자극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눈떨림이 간간히 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런 이야기, 그리고 이런 실습을 다음에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깨 통증은 뭐 젊은 사람들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뭐 회전근개 파열도 있고, 그 다음에 오십견이라고 하는 것도 석회와 건염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세 가지 대표적인 그건데, 근데 어르신들은 어떨 것 같으세요? 어르신들은 이게 70 이상 되신 분들은 다 오십견도 조금 있고 회전근개 파열도 조금 있고 석회와 건염이 뭐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지만 이 봉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70년 50년 넘게 사시면서 그 어깨가 무리한 상황이 계속 있었던 거죠. 어깨를 부딪혔거나 불편한 상황에서 계속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거나 아니면 그런 뭔가 통증이 있어가지고 안 움직이고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서 굳게 되거나 그런 것들이 같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어깨가 아프다고 해갖고 실제 이렇게 만져보면 어깨의 문제인지
어깨 주변의 근육의 문제인지를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만약에 이게 어깨 문제라면 만세가 될 것 같으세요? 이렇게 만세 이렇게 하면은 어르신들이 어깨가 문제라면 이렇게 앞으로 당겨질까요? 뒤로 이렇게 갈까요? 어깨 관절의 문제라면 이게 안 됩니다. 만세가 안 되겠죠. 이게 관절이 굳으니까. 근데 이건 하라고만 하는데 아프다고 그래. 그러면 어디에 문제냐? 어깨 주변 근육의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실습할 때 같이 한번 해보겠지만 어깨 관절의 문제다. 좀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어깨 관절은 괜찮아. 근데 계속 아프다. 그러면 근육을 만져봐야 되는 겁니다. 어깨 주변 근육이 극상근, 극하근, 소원근, 견갑하근 4개가 있어요. 4개. 이 4개를 실습할 때 한번 만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죠? 통증이 있다면 어딘지를 만져보라고 그랬어요. 어딘지 지금 여기 X라 표시한 데가 주로 통증을 느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눌러놓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가 아프다. 그러면 그 부분을 아까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지그시 15초 이상 마사지를 해주고 풀어주면 좋아지는 겁니다. 이런 4가지 근육도 다음에 한번 보도록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관절이 굳었다. 실제 굳었다고 하면 이제 관절을 풀어주는 것이 원칙인데 앞으로 풀어주고 위로 풀어주고 앞 눌러주고 뒤로 풀어주고 하는 것을 관절의 문제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깨 질환은 이것이 관절이라면 스트레칭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스트레칭을 10초에서 20초 유지하고 각 동작을 3번, 5번 실습할 때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방향으로 하고 제한이 있는 쪽이 문제니까 더 해야 되겠죠. 아까 제가 말한 근육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육에 통증이 있을 때 그 통증을 막 마사지하고 나서 스트레칭하고 그리고 나서 운동하면 훨씬 더 좋아지겠죠. 요통 이야기를 좀 하자면 요통은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아파하시는 부분과 요통과 무릎 관절염인데 우리가 흔히 말했을 때 요통의 가장 많은 원인이 단순 염좌입니다. 근육에 관련된 문제죠. 긴장되거나 염좌가 대부분이고 디스크라고 흔히 말하는 추가판 탈출증이 이제 디스크인데 신경을 누르는 거죠. 그 다음에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해서 척추관이 신경이 지나가는 관이 좁아지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여기 보시다시피 그렇게 허리의 근육의 문제는 다 거의 100% 호전됩니다. 그것도 1, 2주만 쉬면 좋아져요. 근데 만약에 디스크로 인해서 신경이 눌린다. 이것도 역시 6개월 이내에 90%가 호전된다고 그래요. 근데 이렇게 6개월 동안 아니면 적어도 1개월 동안은 고생을 하는 거죠. 굉장한 통증이 있는 겁니다. 이거 갖다가 바로 일을 해야 되거나 활동을 해야 되는 사람이라면 참을 수가 없어요. 이 통증을. 그래서 그 디스크 신경을 누르는 그 디스크 일부를 잘라내는 수술만 해도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디스크 수술하고 좋아지는 사람들은 딱 그 원인만 있을 경우에는 그 수술하면 좋아지죠. 그 다음에 그렇지 않고 이제 이것을 지켜볼 만하다 그러면은 6개월까지도 대부분은 이제 1에서 3개월이면 호전되고 6개월이면 대부분이 좋아진다. 그 다음에 척추관 협착증은 잘 안 낫죠. 호전이 거의 안 됩니다. 거의 안 되고 그 대신에 더 이상 악화되지 않게 하는 방법을 배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어르신들이 이제 이것이 디스크인지 척추관 협착증인지를 구분하는 가장 좋은 것이 여쭤보는 거예요. 척추관 협착증이 있냐고 물으면 한 10m만 가면 엉덩이가 빠질 것 같다고 그러십니다. 10m를 걸으면. 그러면 앉아야 돼요. 어디서 안 앉으면 뭐 정말 큰일 날 것 같은 통증이 오거든요. 앉으면 좀 괜찮아져. 그럼 또 걸어. 이런 분들은 대개는 척추관 협착증입니다. 그 척추관 협착증을 앓으신 분들은 아까도 말했지만 회복이 잘 안 돼요. 그렇지만
그런 통증이 없을 때, 아까 말했던 10m를 걸을 때 통증이 생기는 거거든요. 안 걸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괜찮아야 되는데 안 걸을 때, 집에서 누워있을 때도 아프다고 그래요. 누워있을 때도. 그것은 척추관 협착증보다는 다른 원인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도 나중에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디스크가 있거나 척추관 협착증은 신경이 눌리는 거고, 이 요추의 염자나 근육의 문제라는 건 신경이 안 눌리는 겁니다. 신경의 문제가 아닌 거죠. 근데 이게 신경의 문제인지 아닌지를 구분해야만이 우리가 이제 운동도 하고 마사지도 하고 그럴 텐데, 그걸 구분하는 방법이 이겁니다. 이것은 의대 교과서 책에도 나오는 그림인데 이 방법이에요. 단순해요. 그냥 다리를 들어가지고 신경이 눌리는지 안 눌리는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 실습할 때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신경이 눌리는 거다 그러면 이제 좀 대응이 달라져야 됩니다. 신경이 눌리면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겠죠. 근데 신경이 안 눌리는 거다 하면 여기 보여준 것처럼 근육의 문제인 거고, 근육 중에 이 네 세 가지의 근육이 요통과 관련된 근육이고, 이 근육을 마사지를 하거나 스트레칭을 하거나 운동을 시키면 통증이 좋아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장요근, 요방형근, 중둔근, 그 다음에 척추 쭉 있는 여러 가지 근육들이 있습니다. 먼저 장요근을 좀 이야기하자면, 장요근을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요추, 허리 척추죠. 허리 척추에 이렇게 붙어가지고, 허리 척추에 다 붙어가지고 골반을 통과해서 어디에 붙어 있습니까? 대퇴골에 붙어 있어요. 대퇴골에. 굉장히 길고 넓고 이렇게 두꺼운 그런 근육입니다. 우리 몸의 제일 큰 근육일 거예요. 이렇게 큰 근육이 문제가 되면은 이것 때문에 허리 통증이 심하게 오는데,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런 겁니다. 지금 이렇게 정상인 상태가 이건데, 정상인 상태에서 허리에 붙어 있는 이 근육이 골반을 통과해서 대퇴골에 이렇게 붙어 있는데, 정상인 상태에서는 이게 낭창낭창해요. 부드럽고. 근데 여기가 뭔가 이 근육에 문제가 생겨. 아니 주변에 디스크나 허리에 통증이 심하면 그것 때문에 안 움직이는 거야. 안 움직여. 다리를 꼬부린 채, 웅크린 채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근육이 짧아지는 거예요. 짧아지고 단단해지고, 그렇게 되면서 다리가 당겨져 올라오는 게 아니라 허리를 잡아 당기는 거예요. 허리를 잡아 당겨. 지금 여기 보는 것처럼 허리가 앞으로 숙여지면서 밑으로 잡아 당겨진 겁니다. 그러면 그 전에 처음에 허리 통증을 일으켰던 원인이 다 사라진 다음에도 이 근육에 의해서 허리 통증은 지속된다는 거예요. 통증이. 그래서 이 장요근을 어떻게 만져보냐? 이제 여기 앞에서 이제 이렇게 쭉 만지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도 실습 때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칭을 해야 되는데, 마사지는 아까 누르는 걸로 하고, 스트레칭은 이것은 이제 젊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스트레칭이고, 나이 드신 분은 누워가지고 이쪽 다리를 잡아당기면 반대편이 저절로 스트레칭이 됩니다. 이런 스트레칭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그 볼로 마사지 하면서 풀어줄 수도 있습니다. 요방형근에서 이거 흔히 우리 뒤에서 만져지는 근육이에요. 등 뒤에 있는 근육이죠. 그 근육을 만져서 통증이 있으면 마찬가지로 마사지, 그 다음에 이런 스트레칭을 해야 됩니다. 마사지, 스트레칭, 볼로도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또 보면은 저희가 이제 허리 근육이 아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앞으로 가면서 이 골반이 뒤로 빠지는 거죠. 골반이 뒤로 빠질 때 이 골반 위에다가 뭔가를 놓고 이것처럼 놓고 누웠을 때, 이게 상당히 지금 그림이 너무 위로 올라갔는데, 골반에 놓고 허리봉이라고 하는 걸 놓고 누워 있으면 이 골반이 뒤로 빠진 걸 앞으로 밀어주면서 허리가 좀 긴장도를 완화시키면서 통증을 좋아지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상체를 세우고 하늘을 보는 뭐 맥켄지라는 사람이 만들었던 허리 디스크가 있는 사람들의 가장 신경이 눌리는 사람들의 가장 좋은 스트레칭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혹시 몸펴기를 배우신 우리 김미용 쌤은 이거 보셨죠? 이 자세. 이런 거 몸펴기에서 많이 하는 자세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허리 이게 뭐냐면 허리 손을 쫙 펴야 되는데 이 못 펴는 분들은 이렇게 팔꿈치를 대고라도 이렇게 하면은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제 허리 스트레칭을 한다고 그랬는데 스트레칭을 하고 동시에 근육을 강화시켜야지. 그 주변에 근육을 강화시켜야지 다시 재발하지 않고 오래 가기 때문에 그래서 브릿지 운동을 자주 하는 것도 좋다고 실습할 때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중둔근이라고 해서 골반 양쪽을 딱 지지해주는 근육인데 이 근육이 약해지면 골반이 삐뚤어지고 골반이 삐뚤어지면서 허리까지 삐뚤어지게 되어 통증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워낙에 정상인들은 이렇게 튼튼하게 있으면 딱 한쪽 다리를 들어도 평형을 유지하는데 이게 약해지면 드는 순간 이게 이쪽으로 비틀어져 갖고 허리까지 비틀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둔근을 강화시키는 운동으로 나중에 한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골반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많아요. 자세가 잘못돼 가지고 이것은 엉덩이 근육 뒤쪽인데 뒤쪽에 우리가 볼록 나온 엉덩이 근육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제끼면 나오는 근육입니다. 굉장히 안쪽에 있는 근육이죠. 이 근육이 허리 나오는 신경이 모아져 신경 다발이 지나가는데 지나갈 때 이 근육이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신경을 누르면 그것 때문에 뒤에 다리가 이렇게 저리고 아프고 하는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분들은 여기 근육을 마사지 해주면 좋아지는 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마사지 하거나 공을 깔고 앉으라고 합니다. 실습할 때 또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요추하고 골반하고 사이에 관절이 있는데 여기에도 이게 삐뚤어져 가지고 아까 말한 그 중둔근이 삐뚤어져 가지고 이렇게 실룩실룩하고 걷다가 결국은 이게 이제 염증이 생기면 여기를 주사 놓기도 하고 이렇게 공을 놓고 마사지 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골반 스트레칭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하거나 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좀 이따 실습할 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릎 관절염이에요. 무릎 관절염은 사실은 이제 뭐 그 어깨, 허리 그런 거 통증은 저희들이 어떻게라도 해볼 수는 있다고 하지만 무릎 관절염은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인공관절을 해버리죠. 인공관절. 이거 갖다가 이 연골이 마모되고 한번 퇴행성 관절염이 오면은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방법은 인공관절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그렇게 이제 무릎 관절염으로 이렇게 오시면 이분한테 약도 주고 뭐 뭔가 이렇게 주사도 놓고 하지만 결국에는 인공관절로 간다. 그래서 얼마나 빨리 인공관절로 하냐 아니냐가 이제 관건이라 말할 정도로 무릎 관절염이 퇴행성으로 됐을 때 대책이 없다. 근데 딱 하나 할 수 있는 그나마 할 수 있는 방법은 운동인 겁니다. 좀 이따 말씀을 드리자면 정상적인 관절은 이렇게 허벅지 뼈와 종아리 뼈가 사이에 이렇게 연골이 있어서 연골이 서로 부딪히는 걸 마모된 걸 마찰되는 걸 막아주는데 연골이 다 없어지면 뼈가 마찰돼 가지고 염증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연골을 재생한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재생되는 연골을 재생되는 약은 없습니다. 그래서 뭐 흔히 말하는 연골 주사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연골 주사는 이 관절 안에 연골과 같은 성분의 약을 집어넣어 가지고 미끈미끈하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오래 가지를 않습니다. 길어야 뭐 6개월, 보통은 한 달밖에 안 가는 분도 많습니다. 이것은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이라고 그래서 실제 연골이 닳지도 않았는데
그냥 염증이 생겨가지고 이 통증이 있는 게 류마티스 관절염이죠. 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절염 치료의 목표는 완치는 안 됩니다. 목표가 뭐냐? 진행 속도를 늦추는 게 목표입니다. 진행 속도. 그 다음에 잘못된 원인을 교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미 연골이 다 닳아가지고 움직일 때마다 부딪혀가지고 통증이 있고 염증을 막 더 악화시키는데 계속 걷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무리하게 막 그거 갖다가 막 30분, 1시간 넘게 막 걷고 막 쩔리면서 걷고 막 그러시는 분들 왜 그렇게 걸으시냐 그러면 안 걸으면 굳어버린다고 그래서 그렇게 걷는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사실은 뭐 안 움직이면 굳는 게 맞죠. 하지만 그렇게 걸으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접었다 폈다만 해도 되는 건데 너무 과도한 걷기를 하거나 삐뚤어진 자세로 걷거나 그런 분들이 무릎의 통증을 유발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통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여기가 빨갛게 붓거나 띵띵 부으면 약을 먹어야죠. 약을. 소염진통제. 근데 대부분의 어르신들을 보면은 무릎에 이렇게 빨갛게 붓거나 막 물이 차거나 그러나요? 그렇지가 않아요. 굉장히 만성적으로 염증이 생겨가지고 그 자체가 딱딱하게 굳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뭘 하냐? 연골이 다 닳았어요. 연골이 닳아가지고 서로 막 부딪혀. 그러면 아파. 근데 연골만 이거 갖다가 무릎을 잡아주냐? 보호해주냐? 그렇지가 않아요. 그 무릎뼈 주변에 힘줄, 근육들이 이렇게 무릎을 위아래를 지지해줘가지고 뼈와 뼈가 닿는 걸 갖다가 이렇게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완충작용을 하는 거죠. 인대와 뼈가, 아니 근육이.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완치는 못 시키지만 진행 속도를 늦추고 통증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방법은 허벅지 근육을 강화시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미 어르신들이 무릎에 통증이 있으니까 계속 걸을 때마다 허벅지 근육에 힘을 주면서 걸었어요. 그러니까 허벅지 근육을 만지기만 해도 허벅지도 아프다 그러고 무릎도 아프다 그러고 그럽니다. 근데 무릎은 이미 딱딱히 굳어가지고 통증은 없다면 그 다음에는 허벅지가 굳었을 거예요. 허벅지가 엄청나게 아파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허벅지를 다 풀어주고 스트레칭하고 그리고 다시 그 무릎을 잡아줄 수 있도록 허벅지 근육을 강화시키고 그런 식으로 해서 무릎 관절 관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허벅지를 보면 앞쪽, 옆쪽, 뒤쪽에 따라서 다 달라요. 그래서 앞쪽에 있는 근육 그리고 안쪽에 있는 근육 그 다음에 이 뒤에 있는 근육에 다 만져보고 가장 아파하는 부위를 마사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뒤쪽에 있는 근육이 아프고 굳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무릎이 안 펴져요. 물론 이것이 관절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이 뒤에 엉덩이 바로 밑에 이 근육이 굳어버리면 짧아지면서 잡아당기니까 무릎이 안 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분은 저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이 뒷부분에다가 허벅지 뒤에다가 안마기를 갖다 놓고 막 두드리는 안마기 갖다 놓고 계속 있으라고 그래요. 계속 두드리라고. 그러면 이 굳었던 근육이 그나마 좀 펴지면서 무릎을 핍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은 펴지면 이게 계속 그대로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또 안 움직이면 또 짧아져.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되냐? 마사지, 스트레칭하고 운동을 해야죠. 운동. 그래서 운동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안쪽 근육도 마찬가지예요. 이 안쪽 근육도 이렇게 걸으면서 다리가 바깥으로 안 나가고 안으로 가야 되는 거 잡아당겨야 되기 때문에 안쪽 근육이 굉장히 피로감을 많이 느끼는데 이 안쪽 근육도 역시 허벅지 안쪽을 만져보면 여러분들 중에서 그런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안쪽 만져보면 굉장한 통증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허벅지 안쪽 통증은 무릎이 약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왜 그러냐면 무릎이 아프기 때문에 계속 힘이 들어가는 근육인 거예요. 그래서 근육을 찾아서 마사지하고
마사지하고 그다음에 스트레칭하고 막 해야 돼. 이것은 실습할 때 근육 하나하나씩 만져보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서 이론적인 강의는 제가 이제 두통과 어깨와 허리 통증과 그다음에 무릎 그리고 뭐 발목도 있고 뭐 손목도 있고 있었는데 팔꿈치도 있고 있었는데 이것은 어르신들이 흔하지 않아서 지금 있는 것만이라도 잘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어르신들이 방문했을 때 굉장히 큰 뭐랄까 이렇게 기대감을 갖게 해주실 거예요. 어르신들이 저도 가서 방문 진료에서 아까 말한 그 장요근이 문제돼 가지고 허리가 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 평생 소원이 지금 소원이 반드시 누워서 자고 싶다는 게 소원이 반드시 옆으로밖에 못 자는 거예요. 이게 허리가 굽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장요근을 한 30분 동안 마사지 하니까 허리가 쫙 펴지고 반드시 누울 수가 있었어요. 그런 걸 한번 보여드리면 여러분들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걸 한번 하게 해드리면 그 어르신들은 자기가 이 통증으로 이러다가 내가 죽겠지라고 뭐 희망도 안 갖고 좌절한 상태에서 이게 펴지면서 뭔가 또 다른 희망을 갖게 돼요. 운동하면 걸을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나갈 수도 있겠구나. 외출이 가능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런 거 어르신들의 통증이 흔히 말했을 때 우리들이 할 게 뭐가 있겠어라고 의사들도 못하는데 우리 일반인들이 뭘 하겠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르신들의 통증은 의사들이 못하는 걸 일반 식구들이 할 수 있고 주변에서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통증의 기전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아셨죠? 네, 질문 있으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빨리 끝나는데요. 아마 우리 현재 지금 여기 들어와 계신 분들도 다 이런 거 되게 많이 공감하실 거예요. 본인들이 이런 통증을 경험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질문들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음소거 해제하시고 네, 질문해 주세요. 제가 요즘에 좀 허리가 아파가지고 좀 불편한데 근데 왜 그 한쪽이 그렇게 아픈지 모르겠어요. 그건 뭘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허리도 이제 이제 저희 실습할 때 같이 해보겠지만 이제 어느 부분이 문제인지를 이제 하나씩 눌러봐야 되겠죠. 신경이 눌린 건지 아니면 신경이 안 눌린 걸로 하면 골반의 문제인지 실제 허리 근육의 문제인지 아까 말한 장요근이 문제인지 만져보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대응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네, 허리 통증이 그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저 원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봉으로 허리봉. 예, 그런 자세를 취해보고 뭐 이런 게 좋은 건가요? 그때 이제 이분이 혹시 아까 말한 것처럼 신경이 눌리고 그런 게 있다면 조금 부담스럽죠. 그런 걸 안 하는 게 좋겠죠.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근데 이제 아까 근육의 문제일 경우에 그런 걸 하면 좀 나아지는 겁니다. 이론은 이제 지금 얘기는 잘 들었는데 저희가 이제 실제 나가서 이렇게 할 정도가 되려고 그러면 실습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실습 잘해야 됩니다. 실습을 진짜 잘해야지 잘못했다가 조금 맞아요. 겁나는데. 네. 아이고 오늘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실습을 이렇게 온라인으로는 불가능한 안 될 것 같아. 예, 네. 안 될 것 같고 만져봐야 되고 할 것 같아. 실제 해봐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실습도 해보고 다음 모임은 이제 강의도 들으면서 실습도 하고 이렇게 하려면 공간도 넓어야 되고 뭔가 좀 뭐 자세도 여러 가지로 변형하면서 해야 되고 뭐 이러기 때문에 아마
좀 저희가 이제 그 단톡방에다가 올리긴 할 건데 날짜가 언제쯤 될지 지금 현재로는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예. 저 안 되면 저는 제 보니까 그 실습하고 다음 하는 그 운동 강사 선생님 하시는 거랑 네. 사실은 이어지거든요, 이게. 아, 예. 그래서 아예 그냥 그 주말에나 토요일 날 같은 때 뭐 1시부터 한 4시까지 한 3시간 연장으로 실습하고 그 통증 실습하고 운동을 같이 하는 거예요. 아, 그거 갖다가 저녁 때 하면 부담되시잖아요, 다들. 네, 네, 그러니까 토요일 날 낮에 네. 한번 하는 건 어때요? 그 아, 코로나가 지금은 뭐 안 되지 풀린다면 뭐 이쪽 저희 의료동조합 3층에 와서 하셔도 되니까. 아, 토요일 날 할 경우요? 네네네. 아, 그것도 괜찮겠네. 우리 네. 다 같이 한번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네요. 네네. 네. 이게 말씀한 대로 그 너무 길어지면 또 이것도 잊어버려갖고. 네, 분위기도 네. 그렇고 하니까. 잊어버려갖고. 아무튼 이 코로나 그러면 22일까지는 지금 22일까지 다시 연장됐잖아요. 2주 네. 연장됐어요. 네, 2주 연장돼서 그게 이제 좀 누그러진다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지금 8월 28일. 8월 28일. 마지막 8월 주? 28일 마지막 주 토요일이 되게 것 같아요. 네네. 그때들 어떠신지. 8월 28일은 저희 이제 조합 행사가 있군요. 그 다음 주. 그다음 9월 3일, 9월 4일. 9월 9월 4일, 4일. 9월 4일. 네. 미리 약속을 좀 저기 하시고 네, 해놔야 네, 될 것 네. 같아서. 9월 4일 날 1시부터 3시까지 그 아예 그렇게 시민의원 하시던데. 예. 1시부터 3시까지 시민의원 3층 그 꿈담에서 아예 하는 것은 어떨지 그것도 한번. 제가 진료가 1시에 끝나니까 네. 2시부터 5시까지. 2시부터 5시까지. 2시부터 토요- 5시. 9월 4일 날 9월 4일 토요일 날 2시부터 네. 5시까지. 예. 네. 한번 다들 기억해 놓으셨다가 우리가 그때는 좀 제대로 된 실습을 좀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시간들 저기 안 되시는 분들 있는지 먼저 한번 어떠셔요? 9월 4일 날 시간들 괜찮으세요? 안 되시는 분 네. 많으면은 안 되니까. 동그라미로 표시해 주시든지 좋습니다. 대답을 해 주십시오. 다 좋으십니까? 네, 우리 최희정 선생님이랑은 안 받으셔도 되는 거죠? 신인 선생님이랑은. 그때 실습을 하셨죠, 두 분은. 그럼 나머지 분만 근데- 하시면. 네, 근데 이건 한 번 해갖고 몰라요. 맞아. 그러기는 해. 기회만 되면 네. 계속 해봐서 좀 익숙해지면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도 한번 하고 뭐 나중에 또 듣고 뭐 이랬어도 잘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실습은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서. 네. 네. 그럼 오늘 일찍 그러면 끝내주시죠. 오늘 질문 또 있으신가요? 저는 없습니다. 네. 네. 없으시면 오늘 네. 원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네. 오늘 참여해주신 의료원들 감사합니다. 박수를 크게 한번 수고하셨습니다.